3페이지 가볼까요? 기본권의 이제 그 법적 성격 봅시다. 자, 3페이지 다 보고 계시나요?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출력물 가지고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 내리받기 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자, 전 화면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기본권의 기초, 그 법적 성격. 자, 먼저 이제 기본권하고 인권의 이제 그 구분을 좀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기본권을 인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요번에 기본권의 기초 이론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보시면 인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속성에서 유래되는 권리라고 되어 있죠. 인간의 속성에서 유래되는 권리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인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처음부터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인권이에요. 예. 그에 비해서 기본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헌법에 의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헌법 있죠.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 예. 헌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는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배울 때는 기본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인권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인권이에요, 인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인간의 속성에 의해서 유래되는 권리. 예,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죠? 헌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건 기본권. 그래, 모든 다 권리는 다 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권은 자연법적,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니까 자연법적 권리라고 하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설정된 거죠. 그래서 설정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설정법적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주관적 공권성을 보면은 우리 국민,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하죠.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에게 부작위 또는 자기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어떤 걸 요구해요? 내 자신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권리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공권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관적인 공권성. 자, 그러면 이제 소극적이라는 것과 이제 적극적인 권리를 보면, 이건 개념 자체의 의미에서 이미 내용이 나오죠. 소극적이라는 거는 나오면 이제 부작위죠, 부작위. 국가의 부작위. 예, 국가의 부작위를 통해서, 예, 국가의 부작위. 적극적은 뭐예요? 국가의 자기를 통해서 실현되는 권리죠. 예,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자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통해서 침해되었을 때, 예, 국가로부터 침해를 받았을 때, 그럴 때는 국가의 부작위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지고 있는 게 자유권입니다. 자, 하지만 보세요. 그러나 자유권도 이제 최근에서 적극적인 권리 측면에서 가지고 있다고 봐서, 적극적인 권리가 뭐예요? 국가의 자기를 통해서죠. 방금 부작위를 통해서 실현된다 그랬죠. 하지만 국가의 자기를 통해 가지고 실현되는 것이 점점 이런 축으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와서는. 예를 들면은 보세요. 사생활 비밀에 대한 자유, 비밀과 자유에 대해서 자기 정보 있죠. 우리 정보, 개인 정보가 될 수 있죠. 자기 정보 관리에 대해서 통제권이 이제 추가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적극적인 국가의 자기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권리의 성격을 가지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청구권하고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면은, 청구권의 기본권과 사회적인 기본권은 자유권적 측면도 있지만, 자유권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어요? 국가의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적극적인 권리에 대한 성격이 강하게 되죠. 우리가 뭔가 국가상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도 다시 가볼게요. 사회권적 기본권, 우리 강론에서 보면은 이 사회권적 기본권 있죠. 여기 사회권적 기본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권적 기본권에서 인간다운 생활,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 노동 3권, 그 다음에 여기 환경권, 우리 환경권도 최근에는 많이 대두되고 있죠. 환경권, 그 다음에 보건권, 지금 코로나 이건 다 보건권이죠. 혼인의 자유와 혼인 자유, 그리고 이제 모성의 보호를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자유권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다 했죠. 사회적 기본권이, 결국은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자기를 통해 가지고, 국가의 자기를 통해서 이제 적극적인 권리로 이제 실현된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입법 부작위로 인해서 침해되는 기본권을 보면은,
입법 부작위는 입법은 우리가 그 법이 서 있는 거죠. 법이 제정되어 있는 거죠.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부작위 예,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입법이 부작위예요. 입법이 부작위로 인해서 이게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침해받는 우리 권리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 부작위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어디로 가요? 우리가 헌법소원으로 가죠. 헌법소원. 예, 헌법소원으로 가가지고 청구하죠. 예, 왜 법이 서 있는데도 안 했으니까 예, 자기가 부작위 했잖아요. 지금 부작위를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그러면 억울하니까 우리 권리 이제 구제를 어떻게 해요? 헌법소원을 가서 구제를 받아야죠. 그래서 헌법소원에 가서 청구를 한다. 이게 지금 입법 부작위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어디로 간다? 헌법소원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적극적인 권리인 청구권하고 사회적 그 기본권 이게 주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때 헌법소원은 대부분 이제 이런 거죠. 적극적인 권리에 대한 청구권하고 사회적인 기본권이 주된 문제가 된다. 네, 그게 대부분 이제 헌법소원 통해서 이제 구제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아까도 이제 그 기본권의 주체가 여기서 또 대두되게 나와요. 어떻든 간에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려면 그 주체가 되는지, 예, 주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체가 안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당사자로서의 그 식격이 돼요. 당사자의 요건이 안 맞춰지게 됩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또 한번 얘기 나올 거예요. 자, 기본권의 이제 포기를 가봅시다. 기본권의 포기는, 자, 우리가 이제 기본권을 포기한 데서 포기가 되나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난 기본권을 포기할 거야. 하면 포기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예, 그거는 포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봅시다. 기본권의 포기가, 자, 일정한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 자발적인 어떻게 돼요? 승낙 내지 동의를 본다는 거죠. 예, 내가 포기를 해가지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냥, 그래, 내가 그냥, 내 기본권 포기할게. 이런 그냥, 내 개인에 대한 그 생각인 것 뿐이지.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의 기본권이 모든 게 다 포기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승낙 또는 동의로 봐야 되고, 또한 국가와 개인 사이뿐만 아니라 사인들 간에 그래도 이제 그 기본권의 포기가 이루어지죠. 내가 기본권의 포기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안 하겠다는 거죠.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그 권리를 행사 안 하게 되면 기본권을 포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죠. 자, 형식적인 요건을 보면 자발적인 포기의 의사표시에서 내가 이제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제 기본권의 포기에 대한 요건이 성립된다 거죠. 자, 이제 포기에 대한 한계입니다. 포기에 대한 한계는 제한하고 한계라는 얘기는 헌법에서 굉장히 많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는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 2학년 정도 되면 이 정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기본권의 이제 본질의 내용을 보세요. 기본권의 전체 또는 이제 개별적 기본권에 대해서 전부를 포기하지 않고 특정한 기본권의 특정한 기본권의 행사만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권의 이제 포기는 그 의회가 이제 제정된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중요하죠. 법률 유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네. 법률 유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네, 기본권의 포기에 의해서 이거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권의 가장 큰 목표,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목표는 여기서 나오죠. 아마 기본권에서 제일 많이 얘기 나와요. 인간의 존엄 그리고 가치. 예, 인간의 존엄이라는 거는 기본권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목표이고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본권의 성격상 인간의 존엄, 그리고 자기 포기,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포기, 그 생명권 포기, 신체 자유 포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까지는 이제 우리가 기본 교육이죠. 예, 의무교육이죠, 의무교육.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포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허용될 수는 없어요, 이게요. 내가 생명을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신체의 자유를 포기한다? 안 됩니다. 의무교육 포기한다? 안 돼요. 인간의 존엄을 포기한다? 안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보세요.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유보라는 게 뭐예요? 법률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다가 넘겨버리는 거죠. 원칙 적용할 수 없어요. 예. 왜 이런 내용들을 적용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자체에서 가끔가다 그런 기본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정할 때 지자체에 있는 기초의회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법률 하나 이제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헌법을 위배되는 경우가 많은 게 대부분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고 거기에서 이제 지방의회에서 이제 법률을 만들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예, 그렇게 되면은 그걸 누가 잡아줘야 되냐면
기초 의원들, 아니면 이제 지자체 의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존엄이라는 걸 이제 대두돼서 이제 그 지방자치위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법률을 만들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는 분들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좌관들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데, 지방자치에는 이제 보좌관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공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내용을 무시하고, 법률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제 조례를 만들었죠. 이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헌법에 위반돼가지고, 효력이 상실되는 그러한 예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잖아요. 보세요. 또 나오잖아요. 법률 유보 원칙 어떻게 적용되지 않는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인간의 존엄에 대한 것이 아닌 그러한 내용이 만약에 이제 조례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조례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 왜 기본권에 그건 절대로 허용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법률 유보 적용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이제 제한된다는 거죠. 제한. 한계죠, 한계. 이런 걸로서 이제 제한을 합니다. 그렇게. 자, 그리고 이제 기본권의 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문제를 보면은, 처음에 보시면 이제 경쟁 업종에 대한 취업 금지, 경쟁 업종의 취업 금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듣죠. 그리고 이제 부재소에 대한 그러니까 부재소에 대한 합의, 뭐예요? 어떤 합의를 이거예요, 지금요? 제소하지 않겠다는 합의죠, 이제. 예. 제소하지 않겠다. 예,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경쟁 업종에 대한 취업 금지를 보면은, 여기서 나왔네요. 삼성전자 연구원에서 취업하려는 A와 삼성전자는 이제 A가 퇴직한 후에, 우리가 보통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나오죠. 퇴직한 후에 경쟁 업종에 1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계약, 어떻게 해요?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대부분 개발 쪽에 있는 그런 회사들은 이걸 다 받아요. 예, 동의서를 다 받습니다, 이거. 예, 이거 비밀보장 무슨 동의서 같은 걸 받거든요. 저도 그 회사 취업할 때 이거 다 받았어요. 우리는 보통 4년 잡았거든. 1년은 굉장히 짧아서 4년 동안 이제 같은 업종에 같은 기술을 하는 데는 취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거기 있는 기술을 그대로 다른 업체에다가 그대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쟁업체 이제 취업금지에 대해서 이제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걸 체결하게 되면 뭘 포기한 거예요, 지금요? 직업 자유를 포기한 거죠, 지금. A는 직업 자유를 포기했다는 거죠, 지금. 왜? 동종업종은 지금 1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취업의 자유를 포기한 걸로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부재소의 합의를 보시면은,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제소하지 않겠다는 합의예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이제 B가 가해자 C하고 이제 3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민사상에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했죠. 이게 부재소예요. 합의했어요. 자, 이때 보세요. B는 재판 청구권을 어떻게 됐어요? 포기했죠. 네, 재판 청구권을 포기하게 된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기본권이죠. 기본권을 포기한 거죠. 자, 여기서 다만 이제 앞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허용할 수 일체, 여기서 얘기했죠. 일체. 모든 일체라는 말을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사건을 하지 않겠다. 일체라는 말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재판 청구권에 대한 전부 포기되기 때문에 이건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내가 합의한 부분만 내가 제소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이런 말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건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제 기본권의 이제 갈등. 기본권의 갈등에서 제가 주요 표시를 지금 7개를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기본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권의 갈등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서 기본권의 경합하고 이제 충돌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충돌입니다. 충돌.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개념만 딱 잡고 와보세요. 경합이라는 건 뭐예요? 합쳐졌다라고, 두 개가 지금 뭔가 붙은 거죠, 지금. 경합이라는 건 좀 붙은 거잖아요, 지금요. 보세요. 동일한 기본권의 주체가, 자, 동일한 기본권의 주체가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를 받았을 때가 경합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경쟁이라고 하고 돼 있고,
자, 이제 충돌은 이제 비교해 봅니다. 충돌은 서로 상충된다 그랬죠. 둘 이상의 기본권의 주체 간에, 여기서 뭐 동일한 기본권이라 그랬죠. 기본권이 동일한데, 동일한 주체가 되고, 여기는 두 개 이상의 기본권의 주체 간에, 두 개 이상의 기본권의 주체 간에 나오는 거예요. 이 기본권들이 서로 상충되었다는 거예요. 충돌했다는 거죠, 지금. 예. 그 충돌하는 건 기본권이 최소한 두 개 이상이어야 돼요. 그죠? 두 개 이상입니다. 근데 경합은 뭐예요? 하나죠, 하나. 동일한 기본권이죠. 하나의 기본권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개가 지금 침해가 됐다는 거예요. 기본권이 여러 개가. 근데 충돌은 여러 개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분이 됐죠. 그럼 어떻게 돼, 결과는? 경합은 또 그 하나의 기본권에 여러 개가 지금 침해를 입었으니 어떻게 돼요? 기본권이 여러 개, 결과가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근데 충돌은 어떻게 돼요? 두 개 이상 여러 개 기본권이 서로 충돌됐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가 나오겠죠, 결과는. 이해되십니까? 구조가 그려지나요? 경합은 하나의 기본권에서 여러 개의 기본권이 침해가 되는 거고, 그럼 결과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죠. 여러 개의 기본권이 침해가 되는 거고, 충돌은 여러 개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결과는 하나가 됩니다. 결과는 하나. 자,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고 보시면 이제 이해하기 쉬워요. 자, 이렇게 경합하고 충돌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기본권의 이제 갈등의 특징을 봅시다. 처음에 기본권의 해석, 효력, 제한에 항상 제한이라는 내용 매번마다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익숙해져야 돼요. 헌법은 모든 지간에 제한이란 말 꼭 나옵니다. 자, 이제 기본권의 해석을 볼게요. 기본권의 갈등, 지금 처음에 이제 갈등이 나오죠. 기본권의 갈등은 기본권의 규정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저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과연 기본권의 갈등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된다는 점에서는 그 기본권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해석의 문제라고 보는 거고, 효력은 그 효력에 관련된 문제겠죠. 기본권의 갈등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요번에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랬을 때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효력면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때, 그때는 이제 효력면을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적인 면에서 볼 때는, 자, 기본적인 갈등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 헌법에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원칙을 문제 해결의 기준, 준거로 본다는 거죠. 문제 해결의 준거로 삼을 수밖에 없었을 때, 그럴 때는 최종적으로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문제로 다룬다는 겁니다. 이 갈등을 가지고 해석으로 볼 건지, 효력을 볼 건지, 아니면 제한적인 부분으로 볼 건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권의 갈등에 대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경합을 봅니다. 경합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이제 기본권에서 기본권에서 단일한 공신력 사건의 행사에 의해서 단일한 기본권의 주체에 여러 개의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이 됐어요. 하나의 기본권에서 여러 개의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어떠한 기본권을 적용할 건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예를 듭니다. 경찰이 노점상 갑을 유치장에 구금했습니다. 자, 갑은 일단은 두 개가 나왔죠. 신체의 자유와 직업에 대한 자유 두 개를 침해를 받았죠. 자, 침해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헌법소원에다가 이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예, 심판을 청구했어요.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죠. 내가 지금 그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유치장에 구금됐다 그러면 신체의 자유를 이제 침해받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침해를 받았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헌법소원에다가 이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런 경우가 이제 경합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신체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는 하나의 경합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당구장 3개 표시되어 있는데, 유사경합이라고, 여러분들 요거 좀 유심히 보세요. 유사경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합은 경합인데 유사경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유사경합. 예, 요거 중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부진정경합이라고 합니다. 부진정경합. 자, 그럼 보세요. 하나의 기본권 주체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인권 침해를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기본권의 경합이라고 할 수 없다. 앞에는 지금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합도 유사경합,
경합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경합처럼 유사하다는 거죠. 이걸 부진정 경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경합은 뭐예요? 진정 경합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예를 듭니다. 첫 번째 예를 보면은 상업 광고물 철거로 인해서 영업의 자유와 이제 예술의 자유가 이제 서로 이제 경합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보시면은 상업 광고는 예술의 자유에서 보호되지 않죠. 예. 우리 지금 상업 광고물이라 했죠. 지금 처음에 상업 광고물이 철거로 인해서 영업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가 침해했다고 봤는데 결국 뭐예요? 예술의 자유에서 보니까 예술의 자유는 지금 여기 보니까 상업 광고물이네. 자, 보시면 상업 광고는 예술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뭐예요? 탈락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경합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업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는 유사 경합이다. 유사 경합의 경우는 뭐예요? 경합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경합은 아니죠. 왜? 이 예술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상업 광고물이기 때문에. 요런 게 이제 하나의 이제 부진정 경합이라서 또는 이제 유사 경합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 하지만 경합은 아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이라크 이제 파병 결정을 낸 적 있죠. 반대 집회에 있어서 집회의 자유와 이제 근로 3권이 이제 두 개가 이제 경합이 된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 이라크 파병 결정은 근로 조건 향상과 무관하다는 거죠. 근로 조건을 향상시키는, 지금 보세요. 이 파병이 뭐예요? 파병이 지금 단순한 근로로 하러 가는 거 아니죠? 목숨을 담보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라크 파병이. 그죠? 뭐 사우디 쪽에 그쪽에 파견 가는가? 파견이 아니에요. 파병이에요. 파병. 예, 병서 그러니까 근로조건의 향상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근로상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서경합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이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보세요. 성범죄자 신상을 보면은 우리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되죠. 자, 근데 이제 청구인이 이제 그 등록 조항이 이제 인간다운 생활의 자유, 그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죠? 인간 생활을 할 권리 침해했다고 주장한 거죠. 그런데 이제 헌법 34조 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존엄이죠.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최소한의 물질적인 어떤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이 인간다운 생활이지.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전기가 없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게 되잖아요. 어떤 그런 물질적인 생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있죠?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때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지금 인간의 존엄, 여기서 얘기하는 생활을 할 권리, 예,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이거라는 거죠.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가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예,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거기에 해당되나요?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죠. 판례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없다라고 판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경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상 공개를 하죠. 예. 그 성범죄자 신상정보 이제 등록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주거 이전에 대한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또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여기 그 다섯 번째 보면은 연안 체험 활동 운영자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내용 보시면은 서로 이제 어느 하나가 그 기본권에 침해되는 부분이 두 개에 대해서 만약 경합이 붙을 때는 그 경합 붙은 것 중에서 탈락되는 요소가 있으면 그거는 경합으로 안 보고 유사 경합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섯 번째 보면 이제 그 변호사 시험에 대한 응시 제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7번도 그렇고 마찬가지. 이건 다 판례예요, 판례. 8번도 그렇고 9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자료 중에 과제문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문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지금 넣기 때문에 과제문은 이만큼 여러분들한테 다 판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책에 있는 판례는 다 옮겨놨습니다. 제가 손이 아팠어요.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보시면 다 그 얘기예요. 유사 경험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죠. 지금 굉장히 많죠.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16가지가 지금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유사 경험이 어떤 거구나라고 유사 경험이 어떤 논리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번에 이제 방가로 4 기본권의 경합하고 이제 그 기본권의 강화를 봅시다.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허영 교수라 해가지고 허영 교수가 이제 주장한 건데
기본권이 상호 보완적 관계로 가면 기본권의 효력은 강화되나 경쟁은 배타적 기본권 간에 기본권 간의 그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 경합에서는 기본권에 대한 효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허영 교수가 주장인 거예요. 이건 이제 이분이 주장인 거라서 그냥 옮겨놓은 겁니다. 자, 이제 그 기본권에 대한 이제 해결에 대한 이론을 이제 요것도 당근서 해결 표시인데, 그럼 이 기본권의 해결을 어떤 이론으로 이제 적용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시면은 일반적 기본권하고 이제 특별 기본권이 경합되는 이유를 보시면, 일반적 기본권하고 특별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특별 기본권의 침해를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 이 두 개가 만약 경합한다 그러면 일반적 기본권이 아니라 특별 기본권에 대해서 먼저 심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심사한다는 거. 만약에 경합이 들어왔다. 경합이 들어오면은 이걸로 지금 이제 심사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제한 정도가 다른 기본권이 경합할 때는 어떤 걸로 할 거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그 제한 가능성과 제한 정도가 가장 작은, 보세요. 제한 정도가 가장 작은, 제한이 가장 작은, 즉 뭐라 했어요? 국가에 대한 효력이 가장 강한 기본권을 우선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강 효력설. 그 다음에 제한 가능성이 큰 그 제한에 대해서 효력설을 가지고 있어서 최강 효력설, 이렇게 다수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걸 우선으로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처음에는 뭐라고 되냐면 특별 기본권, 그 다음에 이제 제한 정도가 가장 작은 거.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제한 정도가 가장 작다는 얘기는 국가를 상대해서는 가장 강한 기본권을 우선으로 먼저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최강 효력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합하고, 만약에 이제 경합이 됐을 때, 고생하셨습니다. 그 기본권은 이제 경합이 된 거하고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이제 판례를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이제 이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초기 판례는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인데, 초기 판례는 경합관계에 있어서 기본권을 전부 작용해 오다가, 자, 최근 판례 중요합니다. 최근 판례는 어떻게 되냐면은 특별 기본권 우선 원칙, 방금 얘기했죠. 특별 기본권 우선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지적 관련된 기본권 우선 원칙, 지적 관련된 기본권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최강 효력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거 원칙을 가지고 판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판결하는 걸 이해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두 번째를 보면은 행복 추구권하고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 서로 경합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행복 추구권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는 게, 우리가 행복 추구권은 아까도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그랬죠. 일반 기본권이잖아요. 그죠? 행복 추구권은. 그렇지만 직업의 자유는 특별 기본권에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직업의 자유를 선택한다는 거죠. 행복 추구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포괄적 일반적인 기본권을 보는 게 아니라 특별 기본권을 우선 원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밑에 쭉 이제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 판례가 이제 쭉 보시면은 아마 이제 방송 광고 판매 대행 이런 것도 아마 지금 갑자기 책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책에 판례로 하나 나와 있어요. 판례로 하나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좀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 8번째 보면 임대차 존속기간 같은 경우도 판결 나온 거 있죠. 다 이제 우리가 헌법을 가지고 판결하는 건 다 헌법재판소 사건입니다. 대법원 사건도 있지만 대부분이 헌법재판소 사건이에요. 9번째 보면은 이제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을 출판사 등록 취소하는 경우,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이제 판결 내렸는지 그런 얘기도 나오고,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전원에 대한 이제 입학 자격 요구 나오고, 다 그런 판례입니다. 지금 다 쭉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읽어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충돌입니다. 경합이 이제 끝났어요. 충돌. 충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개 기본권이 충돌되는 거죠. 먼저 자, 보시면 개념 보면은
기본권을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그 경합은 동일한기 나오는데 벌써 충돌은 서로 다른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위해서,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해서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이때가 이제 충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행사가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 또는 희생시키는 게 그 특징이고요. 자, 이제 이 그 충돌이 왜 일어나는지 이론적 배경을 보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대사인적 효력이란 말 나오죠. 아까도 처음에 얘기할 때 제가 아까 시간에 대사인적 효력이란 말 잠깐 했는데, 대사인적 효력이 뒤에 잠깐 나와요. 나오니까 그때 한번 설명 드릴 테니까 요거는 잠깐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기본권의 충돌은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 자, 기본권의 충돌은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대인적으로 문제, 대사인적으로 봤잖아요. 대사인적인 효력의 문제라고 일단 한번 여기 쭉 나왔어요. 한번요. 그 이므로 양면성에 대한 이론, 그리고 객관적인 질서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죠. 양면성 이론과 객관적 질서론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이해하는 데는 칼 슈미트입니다. 칼 슈미트. 제가 이 독일학자였죠. 형법학자. 예, 나치법을 이제 제정한 사람이 칼 슈미트. 슈미트의 기본권관에 의해서 관에서는 이론적인 문제를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이론적으로의 문제되기는 어렵다. 칼 슈미트 기본권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건 이론적 배경입니다. 배경. 하나의 학술적인 얘기예요. 이론적 배경을 잠깐 얘기한 거고. 자, 유사한 충돌하고 이제 외견적 충돌을 볼게요. 아까 이제 우리가 유사경합이 봤죠. 유사경합 본 것처럼 유사한와 이제 그 충돌과 이제 외견적 충돌이에요. 자, 보면 그 개념을 보면은 기본권의 외견적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의 주체가 기본권의 남용, 보세요. 기본권의 남용, 그리고 기본권의 한계 이탈적 행위. 뭔가 여러분 느낌이 오죠. 이와 그 행위가 다른 기본권의 주체의 기본적 보호 영역과 충돌되는 경우, 이게 지금 기본권 어떻게, 기본권 남용이라고 되어 있죠? 예, 기본권 남용. 그리고 뭐였어요? 한계 이탈된 행위. 예, 우리가 일반적인 기본권을 보이지 않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걸 유사한 충돌로 보는 것 또는 의견적 충돌로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유사 충돌을 봅시다. 유사 충돌의 예를 보면은, 이제 아까 이제 유사 경합이 뜻이 이제 유사 충돌에 대한 내용이에요. 연극 배우가 예술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경우 두 개가 나왔죠, 지금. 생명 나왔고 예술 나왔죠. 자, 살인행위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가 되나요? 우리 살인행위가 이제 기본권의 보호 범위를 이제 넘어가 버렸죠. 범위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호 범위가 아니잖아요. 넘어갔단 말이죠. 예, 넘어갔어요, 지금. 이게 기본권의 이제 남용입니다. 기본권 남용.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술의 자유와 생명권은 기본권 간의 충돌이 발생할 이유가 없죠. 그럴 때는 이제 유사 충돌. 유사 경험하고 비슷하다고 보이죠, 지금요. 예, 이거는 이제 충돌적인 부분에서 보는 겁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기본권이 지금 충돌되는 거죠, 지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예술가가 타인의 종이를 이제 절취하여 그림을 그린 후에 예술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예술의 자유와 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이해되시나요? 예술가가 타인의 종이를 이제 절취해서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가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인의 종이를 이제 절취하고, 이게 범죄죠, 범죄. 그래서 난 예술의 자유다, 이거죠. 하지만 이제 피해자가 나왔잖아요, 지금. 피해자의 재산권이라는 게 또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없죠. 자, 타인의 물건을 훔쳤으면, 타인의 물건을 훔친 도둑이 자신이 절도한 행위를 어떻게 됐어요? 행복 추구권 행사라고 봤다는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죠.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그러면 이제 경합과 충돌에 대한, 이거 정리한 겁니다, 지금. 경합과 충돌에 대한 정리한 걸 보시면, 자, 주체가, 기본권의 주체를 보면 경합은 하나였죠. 동일한 거 있죠, 동일한 기본권이었잖아요. 하지만 충돌은 뭐였어요? 서로 다른 기본권이었죠. 여러 개 이제 복수.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종류를 보시면은, 다른 기본권, 반드시 상이한 기본권이 되어야 되고, 또는 다른 기본권 간에도 발생하지만 동일한 기본권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충돌이라는 거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권 충돌은 사인이죠, 사인. 예. 여기서 그 침해 주체가 사인이었죠, 충돌은. 하지만 경합은 뭐예요? 국가를 대상으로 나오죠, 국가를 대상으로.
충돌은 사인, 국가는 대성으로.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효력을 보시면 아까 대사인적이라는 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론적 배경을 보면은 기본권 충돌은 대사인적 효력이 문제라고 되어 있죠. 대사인적 효력. 자, 충돌은 여기서 얘기하는 대사인적 효력과 대국가적 효력 두 개가 다 있어요. 하지만 그 경합은 대사인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국가적 효력밖에 없어요. 요 설명은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좀 참으세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자, 우리 해결 방법을 봅시다. 경합은 어떻게 해결되냐면은 최강 효력설이라고 최악 효력설이 있었죠. 하지만 최강 효력설이었나요? 네, 이 두 개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충돌을 보시면은 법의 형량이라든가 기본 조화적인 해석하고 기본 명령에 대한 분석 이론, 수인 한도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결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요거는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요것도 문제가 돼요. 여기서 법의 형량이라든가 규범 조화적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또 뒤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예, 또 얘기를 하니까 좀 참아주세요.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합니다. 자, 이제 기본권 충돌에 대한 해결 이론을 봅시다. 해결 이론. 보시면 이제 법의 형량에 대한 원칙 나왔네요. 예, 여기 나왔네요, 벌써. 아까 우리 이제 여기 경합에서는 이제 최강 효력설하고 최악 효력설을 배웠죠, 아까. 그래서 최강 효력설은 이제 배웠고, 여기 이제 충돌은 이제 배웁니다, 이제. 법의 형량에 대한 원칙을 보면, 여기 이제 이의형량의 원칙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형법에서 한번 설명했던 얘기인데, 그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의 형량에 대한 원칙은 이제 복수 여러 개의 이제 기본권이 충돌되었을 때, 서로의 효력에 대한 우열을 결정하게 돼 있죠. 우열을 결정하는데, 그 기본권의 법익, 예, 우리 법익이란 법의 이익이에요. 예, 법의 이익입니다. 법의 이익이라는 건 생명이라든가 신체라든가 이걸 다 법의 이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걸 서로 비교합니다. 비교해가지고 그 이익이 가장 큰 기본권을 우선하는 원칙이에요. 이건 형법에도 그렇게 나오죠. 법익이 가장 큰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거죠. 가장 큰 건 우리 생명이죠, 생명. 법익의 더 큰 기본권을 우선하는 원칙이다. 법익에서 이제 가장 큰 건 생명이다, 생명.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형량에 대한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은 기본권 상호 간에 일정한 위계 질서가 있다는 가설을 먼저 전개합니다. 여기서 이제 허영 교수가 또 나왔네요. 하여튼 일정한 위계 질서를 이 가설을 먼저 전개를 합니다. 예, 이 법의 형량을 원칙을 하려면 먼저 가설을 둬야 돼, 가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기준을 이제 두죠. 충돌하는 기본권 간의 우열을 이제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장 큰 게 이제 인간의 존엄의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생명 나오죠. 생명 우선의 원칙. 그 생명 우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거죠. 인간 존엄의 우선의 원칙.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신 거겠지만, 경합은 가장 작은 걸로 갔었죠. 특별 기본권으로 갔었고, 근데 지금 충돌은 어디로 가요? 충돌은 가장 포괄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을 갖죠, 벌써. 예. 그게 완전 서로 다르죠. 예. 그게 법의 형량. 여기서 얘기하는 법의 형량하고 최강 효력설하고 이제 좀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동일 기본권이 서로 상충할 때는 인격적 기본권이 우선을 먼저 합니다. 인격적 기본권. 그 다음에 자유 우선의 원칙. 자, 이게 왜, 인격적 기본권의 원칙이 뭐냐면은, 제가 이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순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은, 보세요. 우리가 이 포괄적 기본권을 하고, 이게 인격권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인격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순서예요. 우리가 나중에, 제가 법전을 안 보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법전 얘기할 겁니다. 법전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법전도 순서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선 적용하는 것이, 여기서 보면 이제 인격권이 먼저 우선 원칙되고, 그 다음에 자유권. 예, 이렇게 이제, 이건 어떨 때요? 서로 동일할 때. 예, 동일한 기본권에서 서로 상충될 때. 그때는 이제 인격권, 그 다음에 자유권. 자, 한계를 봅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어떤 제한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의 기본권만을 우선시했을 때 다른 기본권의 효력이 완전히 무시된다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면 두 개가 충돌됐는데 하나가 완전히 무시되고 가잖아요, 지금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규범 조화적 해석을 보면 이제 형평성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조화적 효력이라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기본권의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그 조화의 방법으로 찾아서 가자는 거죠. 예, 여기서 보면은 과잉금지 원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평한 제한의 원칙이 나오죠. 예. 과잉금지 원칙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 헌법의 기초에서 한번 얘기 나온 적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공평성의 원칙 같은 것도 나왔거든요. 과잉금지 원칙, 그 다음에 공평의 원칙 이런 것도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헌법의 기초에서 얘기했던 건 다 기본권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다 기본권. 통치구조 아니면 기본권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자, 대안식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대안을 이제 먼저 도출해요. 도출해서 이제 상충하는 기본권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후수단. 최후수단 억제성을 보면은 불리한 기본권을 하더라도 그 기본권이 바라보는 것처럼 가능한 보호한다는 원칙이에요. 이게 최후수단의 억제성입니다. 이건 이제 독일 재판소에서 나온 거니까 이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법행령에 대한 적용 판례 나옵니다. 이제 위에서 이제 그 이론이 나왔으니까 그 이론을 가지고 이제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법의 형량을 가지고 이제 적용한 판례예요. 이거 다 충돌에 대한 얘기입니다. 충돌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이건 법의 형량을 가지고 판단했구나 쭉 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규범 조화적 해석 가지고 적용한 판례입니다. 판례가 이제 쭉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비교했어요. 두 개 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이 두 개를 보시면은 법의 형량 또는 이의 형량하고 규범 조화적에서 형평성의 원칙이라 했죠. 형평성의 원칙에 보시면 기본권 간에 위계 질서 전제가 법의 형량은 있는데 규범 조화적 이거 형평이니까 없죠. 네, 위계 질서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해결 이론 나왔죠. 상위 기본권 우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생명권, 존엄권 우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일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인격권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자유권을, 이거 바꿨네요, 지금 보니까. 인격권하고 자유권을 바꿔놨어요,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기본 조화적 형평성을 볼 때는 과잉금지 방금 얘기했죠. 대안식 해결이 있었고, 최우수단 억제성. 이거는 다, 기본 조화적 해석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례는 위에 다 얘기되어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흡연 금지 사건이라는 거 있죠. 공공질서 흡연 금지 사건. 예, 요런 거 같은 것도 읽어보시면은, 충돌돼서 이제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이 내용 중에 한 사건입니다. 한 사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 교과서 보면은, 교과서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제 충돌. 결론을 보시면 유사 충돌과 이제 진정한 충돌의 구분을 보시면, 이거는 구분 없이도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충분히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경합하고 충돌이에요. 경합하고 충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기본권의 주체가 나오는데 기본권이 아주 경합과 충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기본권의 주체. 이 주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지금 45분인데 좀 쉬고 10시에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예, 쉬겠습니다.